부먹? 찍먹은 바삭함에 찍어 먹는 맛이 있고 부먹은 약간 그 부었을 때 붓고 나서 약간 야들야들한 그런 맛에 먹는 거죠. 찍먹!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갓집, 장례식장 한 번쯤은 다 가보시잖아요. 가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상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죽음에 의한 부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문살 또는 상문부정이라고도 해요. 부정한 기운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했을 때 이분은 반드시 상갓집을 가면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겪어보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느끼세요.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무서운지를 몰라요. 삼재가 들었을 때도 상가집을 안 가야겠네요. 삼재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한테 상문 부정이 들어서 가지 말라 할 때가 있고요. 이게 삼재가 안 들었으니까 나 가도 되지? 그러지는 않아요. 상가집 다녀와서 어깨 뒤로 소금 뿌리면 효과가 있나요? 맞아요. 다들 그러잖아요. 저도 무당 되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갈 일이 생기면 꼭 챙겨주는 게 무조건 막 소금도 챙겨주고 고춧가루도 옆에다 챙겨가지고 막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나 인터넷만 찾아봐도 그 비방법이라고 막 많이 나와요. 다양한 비방 비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상문 지는 사람들은 들어요. 그 말은 뭐냐?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의 비방, 비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세요. 복숭아 나무를 가지고 다니면 괜찮나요? 복숭아 나무 가지고 다 되는 거였으면은 저희 뭐 상문이 들 일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죠? 그럼 저도 복숭아 가지를 들고 다녀야겠죠. 고추씨, 팥, 동전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뒤돌아보고 침 한 번 뱉고 오면 안 되나요? 꼭 가야 된다면 그 사람한테 맞는 비방, 비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상문부정뿐만 아니라 뭐 집에 안 좋은 기운 내보낸다고 진짜 일반인들도 뭐 약속 같은 거, 불교사 같은 데서 그런 재료를 사다 가지고 막 태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걸로 다 됐으면은 상문부정이 드는 사람도 없고 다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상가집 가서 좋은 기운이 들러오는 경우는 없나요? 네, 맞습니다. 상가집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부정한 기운 그리고 영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좋은 기운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상가집을 안 갔는데 상문 부정이 들 수 있나요? 근데 상문 부정을 조심하라 했을 때는 내가 무조건 안 갔다고만 해서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상을 당한 사람을 만난다던가 그 주변에 내가 들어가진 않았어도 그 주변에 있다가 그 기운이 또 타기도 해요. 내 집안에 뭐 가족들 중에 상가집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거나 나는 가지 않았지만 상문 부정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상가집에 가지 말라 했는데 갔어요. 거기서 안 좋은 기운들을 묻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집안 자체에 상문이 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병이 생기고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갑자기 누가 죽어나가고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온몸이 막 아파요. 그리고 잠을 자더라도 가위에 눌러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리고 갑자기 뭐 귀신이 보인다던가 환청이 들린다던가 갑자기 내가 하던 일이 막힌다던가 풀리지가 않는다던가 그런 게 대표적인 증상이죠. 상문부정이 들면은 무서운 게 재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건강, 목숨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정보다 무서운 게 상문부정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옛날부터 그런 장례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다 가지 말아야 되고 거기 간 사람들 다 소문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상문 부정이 들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조심하라는 거지 모든 분들이 다 그걸 탄다는 건 아니에요. 갈 때는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가면 안 될 때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이 한 케이스가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집안에 사람들이 막 몸이 아프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풀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풀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집안으로 상문이 든 거죠.
그걸 안 풀다 보니까 큰 삼촌이 갑자기 급살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모가 암에 걸리고, 이모부도 암에 걸리고, 근데 어머니는 몸은 안 좋은데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상문풀이를 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그렇지 않으면 계속 치이고 넘어가세요. 좋은 기운 받으려면 어딜 가야 하나요?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요,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빌어나가고 풀어나가는 게 본인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럼으로써 좋은 운이 들게끔 하는 거거든요. 본인을 위해서, 본인 좋으라고, 한테 좋은 기운 받아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촉혀서 빌어가세요, 풀어가세요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제가 곱슬머리더라고요. 여기 정말 잘해요. 제가 이제 이 미용실에 안착을 했답니다. 정말 잘해요. 제가 30년 인생에 미용실을 또 돌아다녔는데 여기에 이제 정착하려고요. 피는 게 짱이에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안녕.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금화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금화TV 멤버십 가입을 쉽게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검색창에 금화TV를 검색하셔서 금화TV 채널로 들어와주세요. 두 번째, 금화TV 구독 버튼 왼쪽에 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하기 창이 뜨게 됩니다. 현재 멤버십은 3단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화팬, 금화친구들, 금화열혈 친구들, 멤버십 단계에 따라서 월별 가입 가격이 다릅니다. 실시간 방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림 이모티콘, 닉네임 옆에 배지도 달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기간에 따라 배지 색깔도 달라집니다. 추후에 좀 더 다양한 이모티콘을 설정하는 등 멤버십 발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멤버십 관련 변경되는 것이 있다면 커뮤니티 또는 네이버 카페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입하기 창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가지 나오는데요. 저는 두 번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추가 버튼을 눌러서 결제 진행해보겠습니다. 누르시면 카드 번호 및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결제하려는 카드 번호 16자리와 카드 비밀번호, 카드 유효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잠깐 결제를 기다려주세요. 지금 보시는 창이 뜨면 멤버십 가입 완료. 혜택 보기를 눌러서 지금 어떤 멤버십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본인의 멤버십 수준, 멤버십 기간, 가입 기간별 다른 페이지, 멤버십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화TV를 많이 아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동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금화TV 좋아요 꼭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